자, 연습 문제 1번은 붕괴 연습이네요. 1번.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이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자, 이거 아까 제가 풀어둔 문제랑 똑같죠? 금액만 다르고. 자,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건물이 없어지죠.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4천만 원. 자, 철거를 해버렸으니까 1천만 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두 지급했대요. 철거비도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으니까 보통예금에서 2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얘만큼도 또 손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자,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을 동일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동종 간의 교환이죠.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무슨 법 하라고 그랬죠? 장부가액법 그랬어요. 그러면 자, 대변에 기계장치가 없어졌어요.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1,500만 원. 그러면서 나는 뭐가 생겼어요? 기계장치가 생겼으니까 이 기계장치의 금액은 뭘로 한다고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빼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1,50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안전작업을 위하여 공장 간 교량을 설치했대요. 시공사 다리건설에 550만 원을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지금 교량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축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구축물이라는 자산이 생겼어요. 얼마? 550만 원짜리. 그러면서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오산공업의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1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8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토지 정지는 뭐예요? 토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 땅을 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땅을 샀는데 그 위에 쓸데없는 건물이 얹혀 있어서 건물을 철거도 하고 토지도 다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 토지 정지 비용이나 철거 비용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요? 토지를 구입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토지가액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토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토지 가격 800에다가 철거 비용 100만 원, 정지 비용 80, 그러니까 980만 원짜리 토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8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정지비나 철거비도 다 당좌수표네요.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980만 원이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6번 동성상이로부터 사옥 건축용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토지 대금 중에 3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1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나는 토지가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1억 취득세까지 1억 100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취득세 포함이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7천만 원은 아직 안 줬죠? 땅을 사면서 아직 안 줬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겠죠. 7천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꺼내서 취득세 납부했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자,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10월 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전년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금년도 10월 31일이다.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죠?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주란 얘기죠. 얼마가 100만 원이.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다음 8번.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회사는 지금 뭐뭐 샀어요? 차도 산 거고 만기 보유 증권도 산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차량가액이 1850이고 밑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포함시켜야죠? 그러니까 차 가격은 19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거기 지역개발 채권을 50만 원 주고 매입했는데 얘네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을 샀다. 얼마? 10만 원인가요? 아, 50만 원? 50만 원. 얘네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19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취득 액면가액이랑 공정가액의 차이가 있으면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차량 가격에. 되셨나요? 근데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이니까 공정가액을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설명할 때처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한다든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정가치를 알아보고 취득한 금액하고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차량 운반국 가격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 비슷한 문제가 9번에 나와요. 9번 보세요.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차 사는 문제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차를 구입하면서 공채를 산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유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16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액면가액 20만 원 현금 주고 산 거죠? 그럼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20만 원이 나갔어요. 그쵸? 그러면 공정가액과 취득한 금액의 차이 4만 원은 뭐를 구입하면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본다고요? 차를 구입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보고 차량 운반국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음 10번. 재작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취득 후에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알려줬네요. 자본적 지출. 600만 원을 현금 지출했대요. 자, 자본적 지출이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600만 원. 뭘로 지급했다고 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만약에 수익적 지출로 해라. 그럼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수선비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객관식 문제 볼까요? 자, 1번.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에 대한 차입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예요. 아까 건설 중인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근데 원칙은 뭘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자 비용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포함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라는 건 원칙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다음 2번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아까처럼 대주주가 우리 회사에다 건물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럼 건물이 생겼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건물이라고 쓰고 금액을 안 써요? 써야 되겠죠? 그 금액을 뭐로 쓸 거라는 거예요? 증여받은 날, 받은 날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다음 3번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 다음 4번 유형자산 취득 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둘 다 공정가액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명확한 것으로 한다. 아까 계속했던 얘기죠.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같은 문제는 저번에 한번 해봤던 얘기긴 해요. 비슷한 얘기로. 자, 2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지출이 있었는데 기계장치를 수리를 했는데 기계장치라고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수선비라는 걸로 잘못 처리했단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되는 거죠. 자산이 과소되고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했대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과대되는 거죠. 요건 같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비용이 과대되면 이익이 과소될 거고 이익이 과소되면 자본도 과소될 거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맞는 건 몇 번인가요?
이익이 과소되죠. 1번 틀렸고. 자본이 과소된다.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은 과소된다고 그랬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본을 배우시고 나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의 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자본이니까 자본이 과소돼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다음 3번 볼까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 얘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중에 종류가 다른 게 하나가 있대요. 자,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요. 다음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드는데 설치비도 포함시키기로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2번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나요? 자, 요게 무슨 얘기예요?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건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해버리잖아요. 그쵸? 2번이 틀렸는데 그러면 거기 나오는 자산의 뭐 지출 중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원래 다 비용 처리해도 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너무 많더라. 그럼 이걸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단기 이익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자산에다 넣어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매년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 3번에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감가상각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면 원가회계를 배울 때 우리 회사에서 본사의 사무실도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 기계 장치를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면. 그 감가상각 한 것도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고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되셨나요? 근데 공장에서 쓰는 거 말고 우리 본사에서 자동차를 끌고 다녀. 그러면 이 자동차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품 제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다음 4번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죠? 아까 써드렸죠? 그래서 4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 연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예의 반대 얘기네요. 조금 전에 풀었던 이 문제의 반대. 수선비를 비용으로 하지 않고 자산으로 해버리게 되면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이 과소되겠죠? 자,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이 과대될 거고, 이익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만든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단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자산의 장부가액은 과대되고요. 자기자본이 과대되고요. 자본 총액이 과대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죠? 자, 1번 맞고 2번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이다. 맞죠? 포함시켜야 되고 3번 세대의 기계장치를 일괄 구입 시 각 기계의 취득원가는 각 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아까 우리 건물이랑 토지 산 거 얘기해봤죠? 똑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합쳐서 사게 되면 시가로 안분 계산해줘야 돼요. 4번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아요? 아까 이거 틀리다고 말했던 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비품이 생겼어. 그냥 무상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래도 비품이 생겼으니까 장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계상을 해야 되겠죠. 뭘로 한다고 그랬죠?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7번. 제가 이런 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아까 국고보조금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하는 형식이죠. 대손충당금도 차감하는 형식이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운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 뭐뭐가 있었어요? 지금 다 설명드렸죠? 국고보조금도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고 대손충당금도 있고 또 있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 있었죠. 요거까지 하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다음 8번.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 거래로 인한 영향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간단하게 해보죠, 뭐. 자,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샀는데, 기계장치를 얼마어치 썼냐면, 700원어치 썼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300원인 거예요. 그죠? 이 300원짜리를 만약에 4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죠? 기계장치가 1,000원짜리가 없어졌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고 300원에 팔면 정상인데 4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러면 100원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자산과 부채가 감소한다. 부채가 감소하는 거 없죠? 그죠? 두 번째, 자산의 증가와 부채가 감소한대요. 부채는 아예 안 나와요. 3번,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맞죠? 자산이 증가하고 그만큼 이익이 난 만큼 자본이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 2번, 4번은 뭐 때문에 안 돼요? 부채가 안 나오는데, 그죠? 부채 감소가 있어서 다 틀렸고, 그래서 8번에는 3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이요.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수입한 기계장치의 시운전비도 포함이죠?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구입 시 중개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수수료도 포함이죠. 다음 3번 상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가입한 당사부담의 운송보험료.
얘도 상품 가격에 포함이죠. 4번 건물 구입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건물 가격에 포함이 아니라 보험료라고 따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10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맞죠? 우리가 어제 정액법 배울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취득원가에서 뭘 빼고 잔존가액을 빼고 이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를 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보셨나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비용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고요. 자, 그 얘기예요. 다음 3번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상한다. 아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썼어요. 근데 그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 비용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라고 보고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좀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4번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액법에 대한 얘기죠. 정률법은 어떠한 방식이었죠? 첫 해에 많이 잡고 점차 줄어가는 형태. 체감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11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그쵸? 처음에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자, 1번 맞고요. 다음 현물 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아까 했던 말이랑 계속 비슷한 얘기죠. 그죠? 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생겼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취득한 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했고요. 3번 취득 원가는 구입 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지출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포함한다 그래 놨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포함이지만 간접적으로 발생된 건 포함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에어컨 설치업자들이 바쁘다고 자기네 일요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공장이 일요일 날 문을 안 열어. 근데 설치하러 일요일밖에 못 온다니까 어떻게 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비 아저씨한테 경비 아저씨 일요일 날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일요일 날 에어컨 설치하러 온대요. 그래서 설치 11시에 온다고 하니까 11시에 와서 문 열어주시고 설치 끝나면 문 닫고 가세요. 그럼 내가 하루치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 하루치 일당 10만 원은 에어컨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간접적인 지출이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설치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되셨나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이게요. 유형자산은 간접적인 지출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 바로 뒤에 이제 무형자산 나오는데 무형자산은
직접적인 지출이나 간접적인 지출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유형 자산일 때는 직접적인 지출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간접적인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시운전비 개념이잖아요. 그죠? 시운전비도 포함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고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에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금 동종 간의 교환이잖아요. 그죠?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장부가액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아까도 했던 얘기고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도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에다 포함시키잖아요. 철거비. 맞는 거고.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보고 포함시키라 했죠? 요 얘기예요. 요거 아까 풀었던 요 문제 이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 좀 하세요.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장부가액법, 이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공정가액법. 되셨죠? 다음 13번. 이거는 저번에 풀어드렸죠?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해년도에 정률법은 첫 해에 많이 잡고 점차 줄어드는 형태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생각하는 거고 연수합계법도 체감 점차 처음에 많이 잡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였죠. 자, 누가 가장 첫 해에는 크게 잡힌다고요?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정액법 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3번에는 몇 번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죠. 연수합계법도 처음에 많이 잡고 점차 감소하는 방식이었어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이다. 아까 앞에 했던 얘기랑 같은 거죠. 취득 원가의 배분이라는 얘기. 다음 3번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된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이것도 아까 한 얘기예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했으면 그 감가상각비도 제품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에 중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2번 볼까요? 12월 결산 법인인 주새날은 6월 30일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공정가액 250만 원짜리를 주푸드의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 150만 원과 교환하고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주새날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B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랑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종 간의 교환이네요. 그죠? 자, 이종 간의 교환. 그러면 뭐 분개를 해볼까요? 그냥 가정에서 한번 해보죠. 뭐. 자, 기계장치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300만 원이라고 볼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거의 공정가액이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기계장치에. 이해되셨나요? 요거까지. 그러면 이거를 차량 운반구랑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량 운반구가 생기는 거죠. 자,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종 간의 교환이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죠?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현금 50만 원도 수령했대요. 그럼 현금을 50만 원만큼 수령한 만큼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 가격이 줄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자산금액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현금이 만약에 준 게 있으면 자산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되셨죠? 뭐 이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차량 운반구를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 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자, 200만 원짜리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했나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에 단종가액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 200만 원짜리 정액법이니까 200만 원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단종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자, 단종 가치는 없고 이 금액을 5년 동안 상각할 거니까 40만 원을 상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1년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몇 개월만 썼어요. 6월 말에 샀으니까 6개월만 썼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12분의 6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만 하시면 돼요? 20만 원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3번 넘어가셔서 자, 3번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세원은 2019년 7월 18일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2020년 6월 1일에 3,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후에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며 처분 이익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이런 문제 여러분이 처음 보시면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예 감을 못 잡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 내용을 잘 보시면 처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처분하는 시의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계장치를 처분을 했는데 지금 취득 원가를 모르는 상태예요.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잖아요.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얼마에 처분했다고 그랬죠? 3,70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현금이 3,7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얼마? 500만 원.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되셨으면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년도 말 현재의 장부가액을 구하래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3년치 다 해봐야 되겠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자, 1차년도에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요. 자, 잔존가액이 몇 퍼센트? 10%죠? 그럼 500만 원이 되네요. 이 금액에 곱하기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럼 내용 연수의 합 분의 첫 해니까 5년 남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1,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2000년도는 똑같이 계산하셔서 15분의 4가 되겠죠? 얘가 1,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차년도는 어떻게 해요? 15분의 3. 9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0이 되고. 그러면 취득원가는 5천만 원에서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600을 빼니까 1,4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주무릉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구입가액 5천만 원 있고요. 구입 관련 법률 자문 비용 포함이죠? 구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포함. 토지 위에 구 건물 철거 비용도 포함이죠? 그런데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잡수익이 생겼대요.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철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겠죠.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5천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150만 원 빼기 50만 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5,4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